창업을 한다는 것은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를 알몸으로 달리는 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스틴 머스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하면서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전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왜 창업을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창업이라는 것이 막연한 각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답을 하게 된 최초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 억만장자가 될까요? 이 질문에 그녀는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방향 감각을 잃고 피투성이가 되고 너덜너덜하고 구타를 당하고 구조받을 희망도 없이 무인도에 떠밀려 왔을 때도 당신의 억만장자 결심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결단과 노력은 최소한의 것이고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깊고 강렬하게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이 말에서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마구 튀어나오지 않았나요? 세상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강렬한 호기심, 이런 것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당신은 이렇게 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난 그저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만약 그렇다면 원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은 널려 있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돈 버는 법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수많은 돈 버는 방법을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를 알몸으로 달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어도 문제지만 바다를 달리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런 일이에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대단한 용기에 우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이 피투성이로 상어와 춤을 춰가며 마침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그것을 팔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팔 건가요?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지갑을 열어서 내 물건을 사게 하는 일은 마치 찐따가 퀸카에게 고백해서 사귀는 일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방금 찐따와 퀸카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찐따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그분은 저보다 나은 분입니다. 영상 끄고 바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즉시 떠오르지 않은 대부분은 소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찐따라면 퀸카와 사귀는 일은 포기하기로 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예의 없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어와 동행하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그리고 퀸카에게 1000번, 10,000번 거절당할 당신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왜 앞에서는 용기를 줘놓고 여기서는 위로를 하냐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창업한다고 애쓰는 동안 절망적인 용기와 눈물 나는 위로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에 우여곡절을 지나 이제 겨우 창업하기로 결심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업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책을 사서 보고 검색해서 글과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는 그런 배움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 해왔던 공부 방법대로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개념을 익혀서 숙제를 해가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실패할 거란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왜 실패할 거란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창업은 시험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확실한 건 출제자가 없습니다. 출제자가 없다는 말은 뭐죠? 정답도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도 없고 정답도 없는 일을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풀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들 배우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방법인 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배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출제하지 않은 문제를 풀고 존재하지 않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질질 끌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방법을 바로 이야기할게요. 그 방법은 바로 실패입니다. 창업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라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영상 끄기 전에 제 설명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세상 누구도 실패하기 싫어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되지 않은 문제를 풀고 정의되지 않은 정답을 풀어내는 일에서 그 누구도 실패를 피해갈 수 없는 건 그냥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실패 덕분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죠. 제가 생각하는 실패를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에 아닌 것을 하나 발견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뢰찾기라는 게임 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미니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수많은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 네모칸 뒤에는 지뢰, 숫자, 그리고 빈칸이 있어요.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아무런 힌트도 없이 아무 네모칸이나 눌러서 열어봐야 합니다. 빈칸을 눌렀다면 운이 좋은 시작이에요. 주변에 빈칸까지 열리게 됩니다. 만약 숫자를 눌렀다면 그 숫자 칸만 열리게 돼요. 지뢰를 열었다면 게임은 즉시 끝납니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인 거예요. 무슨 게임이 그런 식이냐고 물어볼 법도 하지만 아무도 그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게임의 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은 빈칸 혹은 숫자를 힌트로 사용해서 지뢰가 없는 곳의 네모칸을 모두 다 열면 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런 힌트가 없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실패하고 운 좋게 빈칸과 숫자 칸을 열었더라도 숫자 힌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 지뢰를 밟게 되죠. 이게 지뢰찾기 게임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창업은 지뢰찾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힌트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되는 힌트를 해석해서 다른 지뢰를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뢰를 피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승리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 창업을 했다면 마주하게 될 상황이라는 힌트를 해석할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업은 빠르게 폭파될 겁니다.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 다음 창업에서 또 다른 상황 힌트를 발견하게 될 거고, 이전 창업에서 폭발 경험으로 배운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석 능력이 높아졌겠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런 힌트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무 칸이나 열어야 돼요. 찍어서. 폭발이 무서워서 열지 않으면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폭탄이 나오면 또 실패죠. 아무런 힌트도 없이 실패해버렸으니까 억울할 만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창업을 했는데 재수없게 첫걸음에 폭탄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창업의 실패는 필수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을 생각으로 창업하면 여러분은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실패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역량에 해당돼요. 만약에 이미 비슷한 실패를 경험해본 파트너나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당신은 높은 확률로 실패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창업 방법이 낮은 위험의 실행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실패가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애플의 찬란한 성공 뒤에는 뉴턴이라는 실패작도 있습니다. 아이튠즈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맥북에 잠시 들어갔던 터치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실패를 겪어가며 오늘의 화려한 애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언제나 성공의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패를 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실패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낮은 위험의 실행이죠. 여러분은 창업뿐만 아니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냅니다. 이 비용은 세 가지 자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노력, 돈, 시간입니다. 일을 해내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써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시간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력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만약 돈이 많다면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다면 모든 일을 직접 해서 돈을 아낄 수 있겠죠. 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노력, 돈, 시간이라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겁니다. 낮은 위험의 실행은 이런 비용을 아끼는 것을 뜻해요. 즉, 최소한의 노력과 낮은 금액으로 빠른 시간에 실패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할수록 당신은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얘기한 배움과 교육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교육은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킵니다. 체계화된 문제와 답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교육의 이런 특징 덕분에 어린 시절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한계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답이 없고 애매한 문제를 푸는 일입니다. 이것은 문제와 답으로 교육받은 우리에게는 진짜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가능하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딪혀 경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부딪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창업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했던 낮은 위험의 실행 같은 의미일 겁니다. 가능하면 노력, 돈, 시간의 비용을 0에 가까운 방법으로 창업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세상에 보여주고 실패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작은 비용의 경험으로 실패를 배우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만이 제가 아는 창업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업을 시작한 여러분은 결국 상어가 득실되는 바다를 뛰어다니다가 지뢰를 밟아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잔뜩 웅크리고 자다 깨서 거울을 보니 머리는 산발에 이젠 옷에서 냄새조차 나지 않을 거예요. 배달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너무 지겹습니다. 이렇게 매출 없이 빚만 늘려가면서 몇 년, 아니 몇 달만 지나면 누구나 멘탈이 흔들립니다. 스스로가 의심스럽고 원인 모를 불행에 대해 원망하고 저주할 대상을 찾게 되죠. 여러분이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영상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최악으로 엉망인 모습일 때 썩은 미소로 셀카라도 한 장 찍어 드세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일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미리 축하합니다.